이 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죠. 근데 IT가 접목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터넷 홍보도 필수적이고 예약 시스템도 필수적이고 바로 느낌이 여기는 뭔가 다른 곳이구나 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의 어떤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좀 조형물들을 앉히고 옹벽 세우고 대나무 세워서 스테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미술관 같은 게 있잖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는 브랜딩 기획 2기 A 현장에 대한 디자인 설명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오늘은 브랜딩 기획 2기 B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저희 메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많고 디자인 기획에 대한 컨텐츠 촬영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시공 기술에 관한 부분도 좀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 영상만 찾아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심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조금 떨어진다. 근데 뭐 제가 조회수 보고 달려온 그 유튜브 채널은 아니니까 크게 가전치 않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건축에 관련된 컨텐츠 말고 경영에 관련 컨텐츠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더라. 젊은 나이에 어떻게 회사를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냐. 저도 박 대표처럼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음 시작하면 되냐.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 이런 경영에 관련된 질문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 관련된 컨텐츠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보완이 되더라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볼까 합니다. 뭐 기획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던 거니까 오랫동안 안 했을 뿐이지 원래 하던 거니까 알려드릴 게 있으면 알려드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설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언제 곧 월드컵이죠. 월드컵이라서 저희가 다른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월드컵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24일 날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날이겠네요. 보니까 24일 날 우루과이랑 하고요. 28일 날 가나랑 축구하네요. 우리 다크호스 손흥민 선수가 안아골절이 와가지고 경기 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경기 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물이지 않습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고 전 세계 축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자부심, 긍지 이런 거 위해서는 뭐 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드컵 나가가지고 뭐 성적이 좋지 않거나 부진하다면 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또 징크스에 빠질 수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놓여지니까 완벽하게 좀 컨디션 조절을 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대신에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을 다 같이 해야 되겠죠. 16강 올라가면은 그때쯤에는 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축구할 때마다 부진하다라는 어떤 매체들의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고 또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백 포지션들이 좀 잘 받쳐줘야 되는데 뭐 손발도 잘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주장으로서 또 맡은 소임을 또 다 해야 되고 동생들한테 도움도 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뭐 제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축구 채널입니까? 축구 채널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딱히 없어요. 저는 이제 일하는 걸 좋아하고 건물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운동, 헬스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다 스포츠가 취미고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왕년에 좀 축구를 좀 했습니다. 도대에 나가가지고 MVP 상도 받고 그렇게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너무 TMI고요. 디자인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로라고 할 때 1차 부지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1차 부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턱이다.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집이 지금 한 채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쪽에 지을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지어져 있던 집이 이 집이에요. 기존 단독주택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대추나무였나? 아, 대추밭이었으니까 가수원이라고 볼 수 있죠. 가수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부의 창출의 방법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차 산업이 농업이죠. 그리고 2차 산업이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 짓고 벌어먹던 사회에서 기술력을 통해서 공장에서 뭔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벌어먹는 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죠. 음식점이라든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받음으로써 돈을 버는 사회로 진화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4차 산업으로 해서 IT 플러스 서비스 산업이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인데 조금 더 스마트해진 거죠. 인력 소모를 좀 간소화하고, 이제 요즘 가면은 음식 서빙도 로봇가 하잖아요. 또는 인터넷 정보망 속에서 그런 어떤 정보들로 하여금 벌어들이는 사회로 발전을 했단 말이죠.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근현대사를 봤을 때 흘러가는 과정이 그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희망 고문이나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3차 산업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3차 산업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을 내가 아무리 맛있게 한다 하더라도, 홍보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와서 그거 식사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튜브 상에서도 서비스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 가운데는 손님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다가간다는 게 식사하고 있으면 맛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편리하게 편리성을 갖추고 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적으로 도입해서 손님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게끔 내 스스로가 먼저 발전해라,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물론 서비스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죠. 근데 IT가 접목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홍보도 필수적이고 예약 시스템도 필수적이고, 사실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죠. 옛날 여인숙처럼 입구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 들어오면 키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비스업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1차 산업은 또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더라고. 이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천재지변이나. 그래서 농업보다는 산업이 저하고는 스타일이 맞다. 내가 직접 일한 만큼 벌어가고, 물론 저희도 이제 그냥 2차 산업적인 업무만 가지고는 수익 창출이 좀 힘들 수도 있으니 IT를 접목한 유튜브를 한다든지 또는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어떤 4차 산업도 같이 도입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4차 산업을 접목을 많이 시킨 그런 대기업들도 있죠. 포크레인이 자동으로 운전되고 로봇가 운전하죠. 이런 게 있어요. 터파기를 하거나 토목공사를 할 때 절토를 하고 잔토 처리를 하고 남은 흙들을 바깥으로 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절토한 흙을 어디에 놓아둘 것인가가 엄청 큰 관건이죠. 왜냐면 흙을 요 옆에다가 이게 바가지로 퍼가지고 탁 버리고 여기 푹 이렇게 쌓았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건물이 들어가는 자리야. 그러면은 10일 동안 파서 옮긴 흙을 다시 덤프 트럭에 실어서 며칠 동안 흙을 또 운반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에 놔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끝내겠다라는 거를 사람이 계산하기는 좀 힘들어요. 앞으로 어떤 사유에서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더라고. 이게 처음에는 조금 멀리 버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자리 말고 남는 자리가 없는 거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봇 다리 같은 거를 내 다리에 장착을 시켜가지고 한 1.5m 커지는 거죠, 다리가. 천정글에 속고보드 칠 때나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친다든지, 또는 로보트 팔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100kg를 뭔가 들 수 있다면 한 300kg, 400kg 옮기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대규모 3D 프린터를 제작을 해서 집을 한 10일 만에 만든다든가 20일 만에 만든다든가, 물론 접목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IT를 생각할 만큼 유식하지도 않고
10년, 20년 이 업을 계속 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필요는 있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은 말은 무식해서 못한다. 아직까지 필요성이 없다. 우리가 좀 더 있으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속으로는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모르죠. 제가 개발할지도. 또 우리 라띵스, 우리 금속 공장도 있으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모형으로. AI는 없는. 쓸데없는 말 많이 했네요. 아무튼 기존 건물이 좋지 않다. 땅이 어떻게 잘려 있냐면 제가 가보니까 현재 보니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여기가 1차 부지인데 여기는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다들 아시겠죠? 맹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도로에 접하는 면을 빼두었다. 분할을 그렇게 따로 해놓으신 겁니다. 일단 이 땅은 하필이 될 겁니다. 이 땅은 하필이 되고 여기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 옹벽이 또 이렇게 써요. 옹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예요. 기존 건물을 카페로 이용하고 웰컴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손님들이 오면 잠시 앉았다가 뭐 차를 한 잔 마시고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지가 굉장히 넓고 길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경사지를 통해서 차가 우리 집 앞에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맨몸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캐리어를 끌고 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숙소와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차를 올라갈 수 있게끔 입구를 열어뒀어요. 여기가 너무 허허벌판이고 경사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뒷집에서 우리 집이 보일 수 있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채 스테이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변 옹벽을 확 쳤어요. 옹벽을 쳤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옹벽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입구 쪽에.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주차장이 이거거든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도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달라요. 여기 뒤에는 쪽문이 있어요. 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쪽문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그리고 여기 제가 색칠 안 한 부분, 이 부분은 콘크리트가 아닌 다른 재료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기타 옹벽들이 붙어 있어요. 기타 옹벽들이 이게 조형 옹벽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고. 처음에 입구로 탁 진입했을 때 카페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수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카페 주차장은 이렇게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되고 카페는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는 도로예요. 이 부분은 차가 다니는 차도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진입구입니다. 진입구. 인도라고 볼 수 있고 얇은 게 이런 게 인도예요. 왜 인도를 이렇게 저기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빼놨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까지 둘레길처럼 만들어 놨냐? 여기는 저희가 맡은 업무는 아니고 클라이언트께서 뜰처럼 조금 조경을 해가지고 안락하게 손님들 오면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꺼운 이런 것들은 다 차도예요. 이건 기존 건물.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에 의자를 넣어가지고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햇빛 받으면서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고, 기존 건물이 그냥 이렇게 진짜 실제로 기본적인 건물 있죠. 학생들 보고 집 그리라고 하면 그리는 집. 진짜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그대로 노출시키기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건물이 직각 형태의 건물처럼 보일 수 있게끔 외부 외장재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각진 건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조금 수정을 했다. 3D를 한번 보고 설명을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기존 건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1차 부지는 이런 식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1차 부지. 1차 부지와 2차 부지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요번에 허가하면서 하필 하는 거죠. 하필. 아까 말씀드렸던 옹벽 외장재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덮어서 다른 외장재를 사용한 거는 여기 다른 외장재. 그래서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색감이나 재료 조화가 맞아 보이게끔 잡아놓은 상황이고, 여기는 린넨실 또는 창고로 쓸 수 있게끔 실을 조금 빼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스테이 농어촌 민박을 신설할 때에는 주거 공간이 꼭 필요하죠. 건축주 주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요. 그래서 그 주거 공간은 요 건물 내에
기존에 주거 공간이 조금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여기에 형성되어 있고 집 주차장은 여기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놓은 상태입니다. 옹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수공간, 여기 라운드로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거고, 이 외장재 직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외장재를 넣은 상황이고, 쭉 이렇게 동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기존 지붕이죠. 자, 이게 외장재. 클라이언트도 그랬어요. 이게 카페로 보여질 수 있도록 또는 스테이를 운영하는데 이 건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타공판을 한 바퀴 돌리는 게 가장 저렴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공판을 좀 디테일하게 제작해 가지고 도색한 후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손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죠. 제가 이제 디자인하는 건물들은 한 번에 들어가는 건물이 없어요. 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에서 뷰를 느끼고 재미를 조금 느끼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차가 여기 되어지면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유로폼 노출이고요. 이거는 치핑 콘크리트예요. 자, 치핑 콘크리트는 뭔지 알죠? 고압수를 쌓아가지고 콘크리트의 겉면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료 분리를 조금 하는 거죠. 벽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여기는 지금 3D상으로는 이 공간이 스테이인데요. 레벨링이 안 돼 있어. 약간 경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이 달려요. 어떤 문? 스테이로 진입하는 문. 이걸 어떻게 제작할지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자동문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찜줄 있죠, 찜줄. 찜줄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고. 찜줄이 뭐냐면 체인. 그 자전거 체인.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찜줄이라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 그 체인을 걸어서 이게 자동문을 하면 어떨까?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스테이 내부가 보여지지 않도록, 물론 문이 없다 할지라도 외부 담장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조금 더 은폐하기 위해서 문을 달 거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입구가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게 타공판을 가지고 건물을 덮어 놓으니까 이 건물 전체적 시안 자체가 우리 건물과 너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지붕이 없는 라운드 옹벽을 넣어 가지고 빛이 팍 치면은 그 빛을 막고 선큰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옹벽을 세워 가지고 그 밑에 벤치를 깔아 놨어요. 벤치. 그래서 거기 앉아서도 커피를 드실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이 나무 있죠? 이 나무 한 그루. 이건 없앨 겁니다. 이건 없앨 거고 그냥 나무 한 그루만 놓을 거예요. 여기는 발파석 또는 파쇄석이라고 부르죠. 발파석이 뭐냐면 청암이 나오는 그런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 바위를 깨가지고 발파해가지고 나오는 암석들, 깨진 암석들, 그냥 그것도 파쇄석이죠. 큰 것들 있죠. 겹겹이 쌓아가지고 이 공간을 꾸밀 거고, 운전해서 딱 지나가면 보이는 곳이에요. 이게. 뭐지 여기? 이거 뭐지? 가볼까? 이렇게 되는. 오랜만에 연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길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또는 여기 뭔가 할 수 있는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게끔 이미지 외관에 조금 용을 많이 썼습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요. 요렇게. 그러니까 도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이 바로 보일 것이고, 코너 돌고 들어오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고, 밤 되면은 이렇게 위로 조명을 쳐가지고 그 물빛하고 조명하고 만나가지고 물결을 이루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수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들 자체가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끌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여기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의도치는 않지만 시야, 관점, 시퀀스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장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다면 재미를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라운드 있죠. 라운드 벽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라운드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 벤치가 깔려 있죠. 벤치가 깔려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앉아서 커피를 드실 수 있게끔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여기 이제 대문을 열고 스테이 동으로 가죠. 스테이 동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도 빠지고 이렇게도 빠집니다. 아까 여기 처음에 있는 게 A동이라고 봤을 때 뒤에 있는 건 B동.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보세요. 여기 재료가 딱 세 가지 나옵니다. 눈에 띄는 재료가. 자, 이것은 유로폼이에요. 이거는 치핑입니다. 이거는 다른 재료, 대나무죠.
이렇게 약간 딱 시야에서 대나무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느낌이 여기는 뭔가 다른 곳이구나 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의 어떤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좀 조형물들을 앉히고 옹벽 세우고 대나무 세워서 스테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미술관 같은 거 있잖아요. 조형물만 막 서 있는 그런 어떤 미술관. 모르겠어요. 저 예술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술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 점 찍어 놓고 이건 1억짜리입니다 하면 1억이 되는 거. 그런 느낌의 어떤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옹벽을 막 세워놨지만 그 옹벽들 중에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주차하고 들어가면 옹벽이 한 개 더 쓴다 했잖아요. 이게 입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입구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이 삼각형 공간은 천정이 뚫려 있어가지고 햇빛이 내려지면 빛이 이렇게 확 투과가 되죠. 보통 입실 시간이 3시, 늦은 곳은 4시예요. 해가 떠 있을 때란 말이에요. 햇빛을 한번 탁 보고 가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는 것처럼, 낮에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는 것처럼 그늘과 빛이 섞이면서 여기가 입구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그래 해놨고요. 여기서 아래로 쳐다본 뷰가 여기입니다. 여기 서서 아래로 쳐다본 뷰. 여기는 대문이 있고 이렇게 가면 A동, 이렇게 오면 B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대나무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시야를 가렸어요. 낮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낮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안에 잘 안 보이죠? 제 눈 안 보이죠? 근데 밤이 탁 됐다. 그러면 불이 또 탁 켜지면서 실루엣이 약간 보이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거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조명을 이렇게 칩니다. 그럼 밑에 쪽이 확 밝아오기 때문에 내부가 안 보여요. 밤에 우리가 불 꺼놓으면 밖에서 우리 집이 안 보여. 내부가. 근데 밖이 엄청 어둡고 우리 집 불 탁 켜놓으면 밖에서 우리 집이 보이고 우리 집에서는 밖이가 안 보여. 그 안팎의 밝기 조도에 따라서 어떻게 시야가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좀 시크릿해야 되는데 실루엣이 보인다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쳐서 그 어떤 실루엣이 보이지 않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스포트라이트 받고 확 들어가게 되면 방이 이렇게 다 꾸며져 있어요. 마당도 있고 조경도 있고 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해서 조금 프라이빗하게 놀 수 있고 여기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좀 가린 상태에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A동, B동 형태는 비슷해요. 형태는 비슷한데 위치나 밸런스가 좀 다르다 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조금 손을 조금 더 봐야 되는 제가 디자인한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실무자가 해석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제가 좀 체크해서 가다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또 크리스마스죠. 연말입니다. 또 한 살 더 먹어야 되는 그런 시즌이죠. 뭐 젊은 친구들은 한 살이라도 더 먹어서 좋고 나 드신 분들은 한 살 더 먹어서 싫고 상대적이긴 하지만 한 살 더 먹어서 좋다, 한 살 더 먹어서 싫다 이런 개념은 저는 없고요. 이 한 해를 지났다는 게 어떤 부분이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올 한 해도 무탈하게 회사 운영을 잘 해왔구나. 우리의 경험이 이만큼 1년 더 쌓였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좋아요. 저한테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꿈에 대한 목표 있죠. 그때 말했던 건축 명장이나 건축가 되기. 뭐 그거 말고라도 같은 업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믿고 있고 그 정도 되면 좀 더 안정적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해넘은 8년 차죠. 그렇게 한 해를 넘겼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안도다다우의 한숨. 안도. 저도 이제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1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근데 사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잘 버티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1년 계획이 있으면 그 1년 계획을 매월 짜개고 매월 짜겠으면 그 한 달 계획이 생겼을 것이고 그 한 달이면 4주치 계획이 또 생기잖아요. 1주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루를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잘 살아나가면은 버틸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24일, 25일 당일에만 즐기면은 재미가 없어요. 한 달 전부터 즐겨야 돼. 나온짝대기 쭉 가가지고 조명도 좀 달고 종 같은 거 한 개 사가지고 좀 딸랑딸랑 그려도 보시고 한 달 내도록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해서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